인덱스는 외열절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인덱스는 외열절에 사용할 컬럼에 대한 효율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인덱스 발표를 맡게 된 우아한 에자일의 정원지입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인덱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덱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인덱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컴퓨터 메모리요. 보통은 이제 인덱스라고 하면 저희가 코딩을 많이 하게 되니까 배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인덱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코드를 짜봤는데요. 스튜던츠라는 배열 안에 우림, 민재, 상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던츠의 0번째를 출력해달라. 여기서 0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덱스를 뜻하고요. 이 0은 이 스튜던츠 배열의 0번째 위치, 그래서 즉 우림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덱스는 위치를 나타내주게 됩니다. 1차원 배열뿐만 아니라 이런 2차원 배열의 위치도 나타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DB에서의 인덱스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좀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 페이지 책이 얼마나 큰지 모르셨죠? 그냥 만 페이지가 많겠다 싶었는데 말로만 들으면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해봤어요. 이 사진이 실제 만 페이지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데이터베이스 내용 책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책이라고 가정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데이터베이스 관련 책인데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저희는 트랜잭션 관련된 부분만 찾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책에 목차가 없으면 저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수동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찾을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인터넷이 많이 발달된 정보화 시대에 누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찾아보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책이 목차가 문자열 순으로 나타나 있나요? 아니요. 네, 목차는 보통 이렇게 인트로, SQL, DML 이런 식으로 책의 내용 순으로 주요 타이틀을 기준으로 목차를 만들게 됩니다. 목차가 없는 것보다는 내용을 찾기에 편리하지만 책의 주요 내용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목록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특정 내용을 더 찾기 쉬울 것입니다. 이때 책에서는 색인이라는 것을 제공하는데 이 색인이 DB의 인덱스와 완전히 동일한 역할입니다. 아까 이제 만 페이지짜리 데이터베이스 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테이블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이름은 dbbook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제 테이블을 보시면 우리가 트랜잭션 파트를 검색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트랜잭션은 5545페이지부터 5701 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는 트랜잭션 파트를 검색할 거니까 이제 명령어를 입력해 줍니다. Select page from dbbook where title은 transaction. 이거를 이제 해석해보면 dbbook이라는 테이블에서 타이틀이 transaction이라는 페이지를 찾는 것입니다. 해당 페이지를 찾으려면 1페이지부터 5545페이지까지 전부 확인을 하고 나서야 DB는 트랜잭션 파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DB 입장에서는 이걸 찾았다고 끝이 아니라 5546부터 만까지 또 트랜잭션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 건의 데이터를 전체 검색하는 풀스캔을 수행합니다. 풀스캔은 말 그대로 테이블의 전체 데이터를 전부 순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풀스캔을 하게 되면 시간도 용량도 너무 많이 잡아먹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트랜잭션 파트가 시작하는 여기 5545페이지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페이지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인덱스를 만들어줍니다. 인덱스도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국 하나의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타이틀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줬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아까는 페이지를 먼저 했지만 지금은 타이틀을 먼저 해줬고요. 컬럼의 순서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여기 다 중복이 된 내용들이잖아요. 페이지만 다를 뿐이고. 그래서 중복된 내용은 해당 내용의 가장 첫 번째 페이지만 남기고 전부 지워줬습니다. 이렇게 해줬고 우리는 편의상 6개의 타이틀 외에 다른 타이틀은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B는 트랜잭션을 찾을 때 전체 만스캔, 풀스캔을 하지 않고 인덱스 타이틀 테이블에서 이 6개의 데이터만 찾아보면 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문자열 순으로 정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트랜잭션이라는 문자열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인덱스의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의 특징으로는 인덱스는 외열절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인덱스는 select from where절 중 where절에 사용할 컬럼에 대한 효율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where절을 사용하지 않고 인덱스가 걸린 컬럼을 줘야 하는 것은 성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보여드리고 풀어보면서 좀 더 이해하기 명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테이블에 학번, 이름, 전화번호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인덱스에는 학번, 전화번호에 걸려 있습니다. 다음 중 인덱스가 영향을 주는 쿼리는 정답 뭐일 것 같으세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예. where절에 어, 축하드립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네. 인덱스는 where절에서 사용할 때 성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인덱스는 많이 설정하면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대답부터 하자면 No, 아닙니다. 인덱스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컬럼에 대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컬럼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설정하는 게 검색 속도의 향상을 높여주진 않습니다. 인덱스는 데이터베이스 메모리를 사용해서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는 거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의 개수와 저장 공간은 비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덱스는 조회 시 자주 사용하고 고유한 값 위주로 인덱스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인덱스는 DML 각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덱스는 셀렉트 쿼리에서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쿼리에서는 때에 따라 다릅니다. 업데이트, 딜리트는 where절에 잘 설정된 인덱스로 조건을 붙여주면 조회할 때 성능이 크게 저하되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서트의 경우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 기존의 인덱스 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던 탐색 위치가 수정되어야 하므로 효율이 낮습니다. 즉, 인덱스는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때 빛을 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컬럼에 인덱스를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인덱스는 한 테이블당 보통 3개에서 5개를 걸어주는 게 적당합니다. 물론 테이블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는 개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덱스는 컬럼을 정해서 설정하는 것이므로 후보 컬럼들의 특징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 후보 컬럼의 특징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4가지 기준을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인덱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4가지 기준에는 카디널리티, 선택도, 활용도, 중복도가 있습니다. 먼저 카디널리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컬럼에 사용되는 값의 다양성 정도, 즉 중복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후보 컬럼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복 정도가 낮다 혹은 높다로 표현됩니다. 즉 카디널리티가 높을수록 인덱스 설정에 좋은 컬럼입니다. 한 컬럼이 갖고 있는 값의 중복 정도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중복 정도가 낮으면 카디널리티가 높은 것입니다. 이제 문제로 좀 더 이해를 명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의 로우즈를 가지는 학생 테이블에 학번과 이름 컬럼이 있다. 그럼 학번은 카디널리티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네, 맞습니다. 학번은 카디널리티가 높고 이름은 카디널리티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왜냐하면 학번은 학생마다 부여받음으로 10개 값 모두 고유합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만 해도 다니는 학교의 학번이 모두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얘는 중복 정도가 낮으므로 카디널리티가 높습니다.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개 로우즈를 가지는데 10명 모두가 동명이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 정도가 학번에 비해 높습니다. 그래서 카디널리티가 낮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택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서 특정 값을 얼마나 잘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선택도는 5%에서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선택도가 낮을수록 인덱스 설정에 좋은 컬럼입니다. 선택도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요. 컬럼의 특정 값의 로우 수, 테이블 나누기 테이블의 총 로우 수 곱하기 100 혹은 컬럼의 값들의 평균 로우 수 나누기 테이블의 총 로우 수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를 해보겠는데요. 10개 로우수를 가지는 학생 테이블에 학번, 이름, 성별 컬럼이 있다. 학번은 고유하고 이름은 2명씩 갖고 성별은 5대5 비율이다. 그럼 먼저 학번의 선택도를 계산해 볼까요? 이거 계산하는 법을 띄워드릴게요. 학번은 고유하니까 특정 값의 로우 수가 하나입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총 로우 수는 10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번의 선택도를 계산하면 학번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값이 1이 됩니다. 그럼 이름의 선택도는 몇 %일까요? 네, 맞습니다. 2명씩 같으므로 특정 값이 20%가 됩니다. 그럼 성별의 선택도는
50%. 네, 맞습니다. 50%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별이 5대5 비율이니까 5명씩 같으므로 특정 값이 5입니다. 선택도는 특정 필드 값을 지정했을 때 선택되는 레코드 수를 테이블 전체 레코드 수로 나눈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용도는 그냥 해당 컬럼이 실제 작업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에 대한 값입니다. 활용도가 높을수록 인덱스 설정에 좋은 컬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복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복도는 중복 인덱스 여부에 대한 값입니다. 인덱스도 속성을 가집니다. 인덱스는 테이블 형태로 생성이 되는 거 아까 보셨잖아요. 그래서 속성을 컬럼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덱스가 속성이 다를 때 같은 컬럼에 대해 중복으로 인덱스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덱스 컬럼이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이에요. 근데 이제 같은 컬럼이라도 이런 인덱스 가지는 속성이 다르다? 그러면 중복으로 인덱스를 걸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덱스도 결국 메모리의 일부이므로 필요 없는 항목은 삭제하는 게 꼭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중복도가 없을수록 인덱스 설정에 좋은 컬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덱스 설정 기준을 쭉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의 카디널리티가 높을수록 인덱스에 적합합니다. 컬럼의 선택도가 낮을수록 인덱스에 적합합니다. 선택도는 5%에서 10%가 적정 퍼센테이지고요. 컬럼의 활용도가 높을수록 인덱스에 적합합니다. 컬럼의 중복도가 없을수록 인덱스에 적합합니다. 이런 기준들을 보고 인덱스 설정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